자, 그 다음으로는 대금 지급 시기에 따른 결제 방법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선지급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품을 선적 또는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선적 또는 인도가 왜 나눠져 있는 거냐면 국제 간의 거래다 보니까 직접 물건을 주는 거 말고도 선적하는 것만으로도 물품에 인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선적이 되기 전에 또는 물품을 직접 인도하기 전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캐시 위드 오더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이건 나중에 결제 부분 할 때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동시지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상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환 방식이라는 것들은 물품의 인도를 하는 그 매도인과 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하고의 서로 이제 같이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환이라 하는 것들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았을 때 나도 뭘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대금 지급 받기 전에는 물품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후지급 조건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물품의 선적이나 이제 인도가 있을 때, 인도가 있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외상 거래 방식, 외상 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이게 혼합되는 경우도 나오는 게 있어요. 혼합 지급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많은 분들이 누락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방식을 혼합한 결제 조건이라고 말을 했고요. 저희 주변에서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희 주변에서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됐을 때 대금 전액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눠서 대금을 줘요. 처음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중도금을 주는 게 있고 마지막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막 끝내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런 형태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합 지급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일부를 먼저 주는 거죠. 선 지급을 하는 게 있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을 제가 혼합 지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시기에 따른 무역거래 당사자의 위험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당사자가 가지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즉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요. 반대로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결제했는데 불구하고 계약된 물건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인 상업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금 결제를 하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선지급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겠죠. 매수인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것 같고요. 동시지급은 서로 간에 어떤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는 있기는 할 텐데, 동시지급 안에서도 그 방법에 따라 그 어떤 내용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텐데, 일단 COD가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COD. 송금 결제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COD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보면 물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의 인도라고 하는 거하고 대금의 지급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물품을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상이 물품을 직접 받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품을 미리 보냅니다. 수입국에 물품을 보내놓고 거기서 수입상이 물건 확인해 본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 그때 대금에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같이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봤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시죠? BWT라고 하는 것도 COD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BWT를 하게 됐을 때 신용장 결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다. 대금 결제를 할 때 COD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CAD 같은 경우에는 서류 상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라고 하고요.
대금의 결제라고 대금의 지급이라 하는 거하고 서류의 이제 인도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물품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상이 위치한 곳에 물건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출상이 위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서류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만 비교해 보더라도 COD 방식에서 수입상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상은 상업 위험이 존재를 하는데 COD는 물품을 직접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고 대금 결제를 하죠. 상업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CAD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가지고 대금 결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COD보다는 상업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존재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둘 다 동시 지급 방식이에요. 상환 방식은 맞긴 하지만 이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위험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딜에 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후지급 방식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금 결제 수단은 현금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WO, COD, CAD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현금 결제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현금 결제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가 보면 두 번째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환어음. 혹시 환어음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환어음. 어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수표라고 하는 거 많이 보죠. 수표라고 하는 것들도 돈으로 보잖아요. 사실 수표 자체가 대금, 그러니까 돈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원래 개념이 뭐냐면은 수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발행한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에게 이거를 제시를 해주고 요거를 대금 결제를 하기로 되는 사람에게 제시를 해주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대금 결제를 하는 사람이 은행이죠. 그래서 원래 수표 발행하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한테 제시를 하면 은행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수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표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수표를 사용하게 되면 뒷면에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거 제가 배서라고 해요. 배서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다가 서명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이게 권리를 이전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하면 돈을 받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어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환어음이 있어요. 약속 어음은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증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국내 거래를 할 때는 약속 어음 형태로 많이 하게 되죠. 내가 나중에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날짜가 됐을 때 제시를 하고 돈을 청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IMF 겪었던 세대이긴 한데 그때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어음이라고 하는 걸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많이 있었잖아요. 어음 부도가 뭐냐면 만기가 됐는데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어음 부도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돈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줄줄이 망한 거잖아요. 받을 돈이 있었는데 받지 못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약속 어음과 수표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지금 증서를 제시하면 돈을 받는 거긴 한데 수표 같은 경우는 일람불이라고 말했어요. 일람불. 일람이 뭐냐면 본다라고 이해하십니다. 본다. 일람 영어로 사이트라고 말 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보려면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람불이라고 말을 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급이거든요. 일람 지급. 수표는 제시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약속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일람불이 아니고 기한부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기한부라고 하는 것들은 제시가 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특정한 날짜가 됐을 때 대금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 증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외상거래 형태로 많이 쓸 수가 있는 거겠죠.